자, 저는 파일명을 여기 써있는 이 아이로 사용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폰트 어썸을 이용해서 아이콘 넣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번엔 또 다른 게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쩍 지나갔던 구글 폰트 한번 써보죠. 구글에 있는 아이콘으로. 자, 그럼 이거 안 쓸 거니까 주석 걸고요. 자, 저는 폰트.google.com에 있는 매트리얼 아이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 안 쓸 거니까 뭐 아예 지우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폰트 구글 폰트 일단 언론 적용하고, 자, 폰트 아이콘이 있는 곳은 폰트.google.com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폰츠죠, 참. 폰츠.google.com에서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테리얼 아이콘은 이 아이콘 요 이름 있는 요 그림 있는 얘를 찾아가시면 돼요. 사실 여기다가 매테리얼 아이콘 이렇게 하시면 매테리얼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바로 이동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이거 갖다 쓰셔도 되고요. 미국 매번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하신다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아이콘에서 내가 원하는 밑에 아이콘 선택했잖아요. 오른쪽에 여기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면, 자, 그냥 클릭하면 또 현재 페이지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구나. 자, 여기 가이드에 매테리얼 가이드 여기 있죠. 자,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오셔야 돼요. 위치를 찾아오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위치가 쓱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럼 또 CSS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대로 요것만 복사를 해서 저는 붙일 거고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한 것 중에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폰트 패밀리를 이 매테리얼 아이콘즈라고 내가 직접 써줘야지만 반응을 해요. 폰터썸하고 다르게 폰터썸은 태그 이름을 딱 쓰면 자동으로 아이콘으로 딱 뜨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얘네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쓸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커먼 CSS에다가 원래는 해야 되지만 매번 쓸지 모르니까 저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 중간에 제가 틈을 하나 만들어 놨죠. 클래스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저는 폰트 패밀리를 매테리얼 아이콘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폰트썸도 마찬가지 폰트 패밀리를 가지고 서체를 적용하게 하는 거고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희한하게 매테리얼 아이콘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코드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자, 이 코드 그대로 갖다 쓰면요 이 매테리얼 아이콘 적용이 안 돼요. 실제로 써볼게요. 자, 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 이건가?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들어가 있죠. 아니 뭐야 왜 적용이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매테리얼 아이콘이란 요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해당하는 이 아이에다가 붙자. 클래스 폰트 패밀리를 쓰고 매테리얼
아이콘즈라고 쓰기에는 내가 하나를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모르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쓰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뀝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데서 많이 쓰는 형식으로 차라리 클래스 매테리얼이라고 어디다가 해당하는 태그에다가 써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폰트 어선과 똑같이 여기 매테리얼 아이콘즈 아웃라인이라고 써있는 이 Y에 매테리얼이라고 써주면 해결은 똑같이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속성 선택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뭐냐면 클래스에 여기 써있는 materials 또는 materials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붙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aterial로 시작하는 아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속성 중에 materia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있다면 걔는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주세요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두 번씩 일을 거쳐서 쓰실 필요는 없죠. 왜? 전부 다 이 네이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선택해서 폰트 패밀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통의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다른 폰트 어썸이나 다른 쪽과 동일한 방법이죠. 다른 폰트 아이콘 방식과 동일하게. 세 번째 방법은 모두 매테리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속성이 동일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요소에다가 적용하라고 미리 언급하시는 게 됩니다. 자, 속성 선택자는 단순하게 클래스는 매테리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캐럿을 붙이면 매테리얼로 시작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달러라고 쓰면 매테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별표를 쓰면 내용 중에 매테리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형태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캐롯은 시작이고요. 달러는 끝이고요. 별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몇 개 더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떤 표시가 맞을까요? 달러? 그렇죠. 메테리얼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니까. 자, HTML 문서 보면서 할 거고요. 일단 기본은 저는 ID 랩을 먼저 세팅해 놓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제 네이버 로고가 있죠. 네이버 로고는 H1이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따로 없으니까 그냥 H1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샵 넣고, 샵이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가시게끔. 그 다음에 웹 표준으로 갈 겁니다. 네이버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걸로 가게 할 거예요. 이때 자, 이미지로 채워 넣을 거니까 스팬 태그로 해서 넣으시고, 앞전에 뭐 스팬을
숨기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h1에다가 클래스 블라인드 랩이라고 해서 그냥 글자를 바로 숨기겠습니다. 자, A는 H1에 따라가는 사이즈로 만들게 할 거고 스팬은 숨기고 처리하시면 H1에 사이즈 주고 A에다가 이미지 집어넣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얘가 아니군요. 자, 아이디부터 쭉 바로 내용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바로 내용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아티클로 넣겠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H1은 헤더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맞습니다. 그냥 안 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아티클 자체에다가 저는 클래스로 하셔도 되고 아이디로 쓰겠습니다. join 박스라고 할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는 회원 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숨길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라고 처리하고요. 나머지 이따 쓰면 되겠죠. 제일 하단에 보니까 회사에 대한 간단한 이용 약관과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저건 푸터죠. 그래서 풋 박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푸터 부분은 당장 건드릴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주는 얘니까 자, 얘 위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아이디 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랩 자체를 박스를 그냥 딱 맞춰놓고 쓰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럼 배경 색깔은 못하잖아요 한다면 어차피 바디 자체에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하는 색깔을 언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게 싫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랩에다가 쓰고 랩을 감싸는 박스 하나 더 하든지 뭐라든지 수행하시면 되니까 그건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디만 당장 하시더라도 결과는 잘 나와야 하는데 저는 왜 안 나오죠? 자, 이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네요. 너무 밝아서 티가 안 났던 거고. 자, 아이디 랩 해서 해당하는 아이의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의 사이즈를 쓱 쟀더니 네이버부터 460에 114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로값 460으로 재고 높이 값은 저는 그냥 오토에 민 타이틀을 800 정도로만 하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적당한 컬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XD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컬러가 뜨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마진 오토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안에 들어간 단위들, 픽셀 값들은 모두 REM으로 여러분이 직접 바꿔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위쪽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진 랩을 내릴 거냐 아니면 H1을 내릴 거냐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그냥 랩에서 내릴 겁니다. 그래서 58만큼 내려라, 즉 패딩 탑 내려줄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H1에 대해서는 가로값 100% 높이값 사이즈를 재서 자 48이라고 쓰면 되겠죠. 단 H1 사이즈를 저는 줄일 생각으로 있으니까 약 26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260 픽셀을 그 다음에 48 픽셀을 마진 오토를 둬서 가운데 주고 아래쪽으로
내용들 채워서 띄워줘야 되니까 36만큼 띄워서 발리엠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블라인드 랩 자체는 안에 A 태그가 디스플레이 블럭에 가로 100%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리핏을 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1의 안에 있는 A에다가 우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채워서 넣으시면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가 없네요. 제가 안 가져왔나봐요. 그렇다면 이미 다운받으신 이미지가 있으실 거고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네이버에 로고를 올려드릴 테니 이 아이를 사용을 하십시오. IMG 쪽에다가 그냥 네이버라고 쓸게요. 파일 담고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정가운데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인박스와 풋박스를 모두 써놓고 자, 조인박스 자체는 가로값 우선은 뭐 100%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높이값을 저는 오토로 줄 거지만 최소한의 높이값만 해서 쓰도록 하고요. 우선 구분하는 용도로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살짝 놓고, 자 그 다음에 풋박스에서도 가로값 써주고 높이값 오토에 민 하이트를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100도 많은가? 자, 한 20만 쓸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 AAA 해놓고 위에 박스랑 아래 박스랑 구분용으로 살짝 띄워주는 용도가 필요하니까 30픽셀만큼 밑에 버튼도 있죠? 죄송합니다. 39, 40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럼 마진 버텀 40이라고 써서 띄우시면 위에 거와 아래 거 사이를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쯤 되면 사실은 가로값 자체를 랩에 썼던 값만큼 그대로 써놓고 마진 오토로 써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한을 걸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면서 픽셀 단위들은 모두 REM 단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맨 밑에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 왼쪽에 쏠리는 거 성가시니 저는 그냥 텍스트 라인 센터만 하고 밑에 글자는 요건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풋박스는 글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조인박스 부분을 볼 건데요. 이제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용상 전부 다 무언가 내용을 입력하는 아이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폼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폼으로 집어넣고 액션은 없으니까 샤 임시로 넣고 메소드로 해서 개인정보 들어갈 테니까 포스트 집어넣고,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설명 살짝 드렸던 윗부분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관련된 일단 핵심 기능과 두 번째 개인정보와 하나, 둘, 휴대전화 세 번째, 마지막 4개까지 해서 그냥 저는 필드셋을 총 4개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4개의 필드셋에는 모두 제목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저는 레전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쓰면 되겠죠. 컨트롤하기 좀 매우 불편했었기 때문에 저는 레전드 자체를 그냥 바로 숨기는 처리를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살려주시고 저는 아예 대놓고 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전드는 계정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라고 쓸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뭐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어떤 인증 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체크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확인 및 전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필드셋에 굳이 안 합쳐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 검증하는 것과 같이 넣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아예 따로 쓰는 편이라서. 자, 현재까지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드셋 내용 보겠습니다. 자, 폼부터 써야 되겠네요. 폼 자체는 가로값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높이값 오토 쓰면 상관없겠죠. 혹시라도 살짝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저는 꽉 채워놨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셋 그냥 통으로 쓰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게 있군요. 필드셋 자체가 아래 공간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 그냥 따로 쓸게요. 가로값, 높이값, 민, 헤이트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버텀을 통해서 마진 버텀 쓸게요. 아이디와 이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즈 40 정도 되겠네요. 조금 작긴 한데 어쨌든 40, 39, 40. 그 다음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39, 40. 여기가 조금 작지만 어쨌든 빼고 39라고 써있지만 저는 40 픽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자, 색깔로 구분해줘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획이 정해졌으니 이 조인 박스 자체의 컬러를 옮겨서 쓰겠습니다. 재활용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갔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 마진 버텀이 필요 없다면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필드셋에서 라스트 오브 타입 마지막 순번에 있는 아이는 마진 버텀을 없애주세요 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이디와 내용들을 어떻게 썼냐면 이 아이디 자체를 의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H에 담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은 제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기는 이런 H의 제목이 아니라 그냥 큰 영역의 제목이 있고 폼 자체에 들어있는 그냥 각 파트별로 제목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DL로 잘려 그래요. 전 DL로 짤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자, LI를
해서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DL로 짜서 DT라고 들어가는 자리에 ID, 나중에 레이블 쓸 겁니다. 내용에 DD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DD 안에다가 아까 뭐 보셔서 체크하신 요 내용을 하나의 DD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DD를 따로따로 가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대신에 뒤쪽에 들어가는 DD는 아예 보이지 않게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안 보이게 만드세요. 여러분 DD가 두 개니까 DD 두 개를 읽어버려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근데 여기다가 인풋 넣어놓고 얘를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버리면 디스플레이 논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태그 자체가 없는 걸로 인지를 해버려요. 읽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DD를 써줍니다. 자, 일부러 그냥 두 개 썼어요.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DD에다가는 인풋을 담을 거고요. 입력할 거. 인풋에는 name과 id와 value와 그쵸? 그 다음에 꼭 입력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required가 들어갈 겁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안 써요. 네이버에서 안 썼던데요. 어디 갔니? 네이버에서 안 썼기 때문에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쓸 거라면 플레이스홀더를 써도 되지만 글씨를 썼는데 사라지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을 주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 이 자리에 마우스를 쓱 올리면 어떻게 되냐? ID. 여기 마우스 올리면 비밀번호 입력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풍선 기능인 거죠. 말풍선 기능을 여기다가 타이틀로 쓴 거예요. 타이틀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러면 ID 또는 뭐 생성할 ID 입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실제로 자, 여기 인풋이 있다면 내용이 뜨겠죠. 자, required가 좀 뒤로 갈게요. 속성이 중간에 갑자기 저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상해서. 타이틀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씨가 뜨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익스플로러 쪽, 구형 브라우저 쪽에서는요 저 내용을 읽어줘요. 접근성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블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서 요 형태가 희한하게 익스플로러는 얘가 그 역할을 대처하기도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얘가 맞지만 이전 버전을 위해서 타이틀도 써주는 게 맞고요. A 태그도 그래서 따로 설명 안 드렸었지만 A 태그에다가 타이틀의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심할 때는. 그 다음에 for id는 id 이렇게 쓰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저는 그냥 user id 뭐 이렇게 쓴다던가 뭐 create id 쓰시다던가 해주시고 name도 굳이 다른 거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변수로 써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DD 자리는 일단은 안 보이게 해라 라는 의미로 그냥 클래스 뭐 논 이렇게 쓸게요. 해서 클래스 논이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논 처리해라 이렇게 써줄 건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텍스트는요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채워 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스팬 태그를 쓸 건데 여기다가 뭐 생성할
id명을 숫자 및 영문을 조합하여 10글자 이상 생성하세요. 이렇게 너무 많구나. 자, 3글자 이상 생성하세요.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확인 생성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개를 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하면 띄울 거냐, 뭐 하면 띄울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 집어넣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자, 2개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필수 정보입니다 라고 써놓은 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쪽에 있겠거니라고 봤더니 아니에요. 쓰고 확인을 해보면 이미 사용 중이거나 라고 글자가 바뀝니다. 같은 게 바뀌어요. 같은 부분이 바뀌어요. 여기를 제가 지우면 글자가 바뀌죠. 이건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확인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모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우의 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집어넣고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쓰게끔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예시예요. 근데 난 저거 나중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보여드리면, 자, 클래스 논이라고 썼지만 여기다가 결과 리절트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첫 번째는 클래스 make id,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치고, 자, 보여드린 용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클래스 make id라는 이곳 안에, 자,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클래스 논이라고 쓰면 이건 디스플레이 논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공통이니까 그냥 논만 쓸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스팬도 숨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팬도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로 써도 되지만 일부러 그냥 따로 썼습니다. 자, 이때 클래스 리절트라는 곳 안에서, 리절트라는 곳에서 제가 success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버리면, 같은 거죠 지금. success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면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뀔 거고, success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 중에 제대로 생성한 아이가 3번째니까 저는 자식인 스팬의 nth 오브 타입 3번째가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가면서 무엇을, 컬러를 여기 써있는 이런 색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클래스 리절트, 자, 요 아이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에러라고 썼을 때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똑같이 주고요. 클래스 리절트 에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 자식의 누구를 보여주게 만들 거냐 라고 놓고 보면, 자, 이것도 에러고 이것도 에러인데, 자, 두 번째 에러 그냥 나오게 해볼게요. 에러 타입 1, 에러 타입 2라서 이렇게 나왔을 거랬네요. 어쨌든 스팬의
nth of 타입의 두 번째 i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똑같이 주고 컬러를 뭐 레드 컬러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사실 블럭이 아니라 얘는 애초에 인라인이니까 뭐 인라인으로 하셔도 이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하나를 더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할 거냐 사라지게 할 거냐, 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차후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할 형태가 이렇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드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dd가 두 번째 있는 거, 자, 얘죠. 자, 두 번째 있는 dd에다가 아까 보니까 클래스 이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누구? success란 이름이 붙어있죠. 그래서 저는 result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success라고 붙여줬더니 여기 보이세요? 글씨 뜨는 거? success가 아니라 에러로 바꿔볼게요. 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태그를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썼지만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상태에서 선택하고 아래 스타일 탭 메뉴를 보시면 여기 콜론 HOV가 있고 .cls가 있죠. HOV는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 마우스를 누를 경우, 포커스가 잡혔을 경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체크하면 마우스 올릴 경우 내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똑같은 현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점 클래스에서 지금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success를 하겠다. success란 이름이 쓰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난 에러 보고 싶은데요. 그럼 에러라고 쓰고 확인하시면 에러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사실 둘 다 넣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둘 다 넣는 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차후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때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어떤 클래스 이름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되게끔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뭐가 들어갈지 사실 어떻게 알아, 그냥 색깔만 들어가게 한다고 뭐 해놓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서 그냥 처리하자, 내가 글자를 나중에 JS로 집어넣자 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가이드만 제대로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가세요. 권장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JS겠죠. 불필요한 코드는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일단은 전체 틀을 먼저 해놨고 여기에 에러 발생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로선 보여드린 겁니다. 가이드만 참고하시고요. 자, 기본 틀은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하나가 더 있었죠. 인풋 말고 디자인 보면 각각의 아이콘도 들어가 있고 글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스팸 태그로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나를 더 붙여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클래스 이름 하나 정도는 더 달아도 상관은 없겠죠.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서포트? 텍스트? 서브 텍스트? 뭐가 나올까요? 하여튼 써주면 되겠죠.